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 정재근입니다. 2025년 선비회원에게 제공한 대학 강독 강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대학은 논어, 맹자, 중용과 함께 유교 경전 사서 삼경 중의 하나로서 지식인이라면 반드시 공부하고 실천해야 할 동양고전입니다. 좋은 삶이 무엇인가? 사회 지도자는 어떻게 공부하고 살아야 하는가? 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양인이라면 꽤 많은 내용을 조각조각 들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면 매일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송양정사 고암 이우영 선생께서 총 15번의 강의를 하신 것을 1강부터 올려드립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업. 네. 자, 앉으세요. 오늘 황산길 걸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는 항상 한탄하기를 우리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유학 동지들이 많지 않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너무 기분이 업돼가지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학을 진흥하고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우리 유학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니까 사람, 그런 세상을 만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유학이 참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랄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게 좀 어려워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그게 다 유학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밀한 부분에 가서 어떤 의리를 따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송독하겠습니다. 범전문이 자빈경전하야 양무 동기나 연물리 접속하고 혈매관통하야 심천시종이 지의 정밀하니 숙독상미면 구당견질세 금불진석야하노라. 강고의 왈 극명덕이라 하며 강고는 주서라 그건 능야라. 태갑의 왈곳이 천지명명이라 하며 태갑은 상서라 고는 의상목제제하라. 시는 여자야니 호괄심야라. 천지명명은 즉 천지 소이여아이 아지 소이 의덕자야니 상목제제 즉 무시불명의례라. 제전의 왈 극명준덕이라 하니 제전은 여전이니 우서라 주는 대야라. 계자명야니라. 결소인소 계명자명 기덕지의라. 개원이죠. 우는 천지수장이니 성명명덕하니라. 자는 통하 삼장하야
지지여신이 그번에 오제 몰세불망지하루니라. 당제반명의 왈 구일신이 얻은 일일신하고 우일신이라 하며 하는 모국집안야오 명은 명기게 하야 이자경제사야라. 그는 소행야라. 당이 인제세 다기심하야 이거하게요 목욕기시하야 이거구라. 고로명기반이라. 언성능이래래 유이적계 구염제오이 이 자신이면 즉당인기 이신자하야 일일신제하고 우일신제하야 불가야교간따냐라. 예, 이 지난 시간에 한 거고요. 이제 오늘 이제 해야 될 문법이 이제 드디어 이제 실사는 끝났고 이제 허사로 들어갔습니다. 허사는 우리 국어 문법이나 영어 문법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글씨 하나하나로 보면 사실 뜻이 없어요. 허사는 글씨 하나하나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뜻이 없어요. 그런데 이 허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문장의 뉘앙스를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사를 다 이해하고 허사를 안다면 그 사람은 한문 물리가 났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이 허사는 한문 문장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문장 번역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번역 의뢰를 받고 번역을 하고 할 때 이 허사 내용을 이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하지 않으면 그 번역은 잘된 번역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허사는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개사부터 할 거예요. 개사, 접속사, 그 다음에 감탄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또 뭐더라? 그렇게 4가지가 있어요. 허사는. 그 중에서 이제 개사를 할 거예요. 개사. 개사는 여기 보면 알지만 한자로 낄 개자잖아요. 우리가 낄 개자가 쓴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옛날에는 부동산 복덕방을 우리가 요즘은 중개사 그러잖아요. 공인중개사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뭐냐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서로 이렇게 연결해줘서 그래서 중간에 껴가지고서나 그래서 그 일이 성사되도록 해주는 것이 중개사잖아요. 성격이 똑같아요. 이 계산은. 계산은 앞에 서술어가 있고 뒤에 명사류, 명사구, 명사문, 명사 이런 명사류가 있을 때 앞에 있는 서술어하고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낄개자 개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전치사니 뭐니 이런 건 우리가 문장 설명하면서 크게 전치사가 있고 후치사가 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하질 않고 그냥 이렇게 쭉 넘어갑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일반 전치사잖아요. 일반 전치사. 개사어, 개사후, 개사혹. 우리가 어디에 가다 하면 대전에 가다 그러면 대전, 대전에 그러잖아요. 대전, 대전에 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일반적인 사서에서의 계산은 어자가 많이 써요. 삼경으로 가면은 우자가 많이 써요. 삼경에 가면. 그런 차이일 뿐이지 호자도 마찬가지. 호자는 후대에 이제 팔가문, 당송 팔가문 이런 데 보면 호자가 많이 쓰였는데 요 3가지는 성격이 똑같다고 보면 돼요. 요거 호자가 문장의 맨 끄트머리에 있어가지고 의문문 종결어미나 감탄문 종결어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문장의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을 때는 개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처소 출발 대상 그랬죠. 여기 요벽이 전하야 지우 생소 좌철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벽이라는 것은 벽을 둘러는 거예요. 이거 둘을 요자죠. 벽을 둘러가지고 요건 삥 도는 거예요. 돌전이잖아요. 그래서 생이라는 사람이 생이요. 옛날에 이제 허시성을 갖고 있으면 허생, 이시성을 갖고 있으면 이생 그러죠. 그런 생이 앉아 있는 바의 곳에 이르르다. 어디에 이르르다. 어디에 그런 의미예요 이게 지금.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개 근어천하고 구어성이 연자라. 이거 뭐예요? 모두가 하늘에 근본을 두고 있고 성품에 갖추고 있어서 그러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교급. 영어에서도 비교급이 쓰지 않아요. 비교급과 최상급이 있잖아요. 한문에서도 비교급과 최상급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정맹어호라. 가혹한 정사는 호랑이 보다도 사납다. 사나울 맹자잖아요. 그럴 때 이게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이제 피동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피동. 노심자는 지인하고 노력자는 치어이니라. 노심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수롭게 하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머리 쓰는 사람. 머리 쓰는 사람은 남을 다스려. 근데 힘을 쓰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노동하는 거죠. 힘을 쓰는 사람은 이게 인자는 다른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피동의 의미에 이때는 어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전성전치사에서 우리가 이제 자자는 뭐뭐로부터 무엇을 말미암아 이게 부터종자예요. 무엇뭐로부터 이게 다 같은 거죠. 근데 논어에 보면 유붕 자 원박내면 이거 읽으라고 했을 때 유붕이 자원 박내면 하면 그 사람은 논어를 제대로 안 배운 사람이에요. 이걸 제대로 읽으려면 유붕이 자 원방 내면 이렇게 해야 돼요. 벗이 있었어. 어떤 벗이냐? 먼 지방으로부터 붙어 오는 그런 벗이 있다고. 그럴 때에 붙어자자. 여기서도 다 붙어자자예요. 붙어자, 붙어종 그래요. 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수거가 나오죠.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그러죠. 그러니까 자혼지하면 어두운 저녁으로부터 밤에 이르기까지 이럴 때 뭐뭐 자지 수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동반 여자 이제 여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죠. 여자는 대부분 뭐뭐와 더불어. 그래서 여기 지금 맹자에 나오는 여민동락 백성으로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하다. 이럴 때 이제 동반의 의미고 여기 보면은 우리 한글 언해본 맨 첫 번에 여 문자어로 불상유통이라고 나오죠. 문자어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그 부분이에요. 그죠? 그럴 때 여기 더불어 여자예요. 그 외에도 이 여자가 쓰임이 이렇게 많아요. 뭐뭐와 또는 종결사로 맨 끝머리. 이 종결사로 쓰일 때는 뒤에가 하품 음방이 붙어도 이게 종결사로 쓰이는 여자하고 이 여자하고 그 여자가 같이 쓰이는 거예요. 이 여자하고 저 여자하고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의 맨 끝머리에 종결사로 쓰인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주다, 참여하다, 허여하다, 그 다음에 증여하다. 그럴 때 쓰는 여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수거로 쓰이죠. 여자하고 영자하고 뭐뭐보다는 차라리 뭐뭐 그런 뜻이에요. 여하고 영.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써있자 보면 기국격 조사하고 자격격 조사로 쓰이죠.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지 하면 그때는 의로서로가 않고 어떻게 해요? 의로서 그러죠. 선생님으로서, 선생으로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럴 때는 이제 자격격이에요. 선생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냥 괭이로서 땅을 파. 그때는 기구격이에요. 괭이라고 하는 기구를 가지고 땅을 파다. 그럴 때는 기구격일 때는 로서요. 써. 그런데 자격격일 때는 로서 그겁니다. 그럴 때 써이자가 쓰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좀 설명한 거고. 수거 이게 지금 저기 한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수거 중에 이게 나오죠. 이하고 써이자가 하우이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요것으로서 요것을 삼다 이렇게 첫 번째 번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요것으로 여기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번역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문장의 내용을 보고선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와 이게 써이자하고 하우이자. 우리 대학 나올 때 대학에서도 여러 번 나올 거야 아마.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여기를 써이자를 써이자 A 하우이자 B 하면 첫 번째는 A로서 B를 삼다. 두 번째 A를 B로 여기다. 둘 중에 하나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의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옛날에 서당에서 공부할 때 이의를 선생님이 설명하시는데 깊이 설명하는데 써후대. 선생님 이의 뜻이 뭐예요? 써후대요. 써후대가 뭐예요? 써후대는 뭐냐면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전부 어른들이 서당에서만 공부하신 분들은 써이자에다 하우이자가 나오면 써후대 그렇게 그냥 나가. 그러면 침석을 보고 써후대 엎드린 호랑이라고 여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 우리는 이제 써후대를 안 쓰잖아요. 요즘 어법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침석을 보고서나 엎드려 있는 호랑이라고 여겼다. 이의는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 외에도 이제 써이자가 굉장히 복잡하죠. 써이자 굉장히 많아서 써이자가 이제 뭐 접속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서 이제 후치사가 있어요. 후치사는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이 지자가 쓰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던 거 있죠.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우리가 갈지.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가다. 영어로만 고. 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지자가 동사예요. 이 지자가 가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지동지서하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다. 이제 사서 배우면서 이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주격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뭐는, 뭐뭐이, 뭐뭐가 주격조사가 붙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많이 쓰이는 관형격 조사. 뭐뭐의, 뭐뭐하는 이게 있고 네 번째는 이점 아니고 지자를 써주셔야 돼요. 어떤 거? 한자를. 는, 이. 그러네. 지자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목적적으로 쓰일 경우가 있어요. 를. 오늘 또 이게 지시대명사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시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지시대명사는 지금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이렇게 지자가 복잡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걸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제가 처음에 그랬죠.
이 문법을 전부 열심히 외운다고 해서 문장을 보고서는 적용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강 전체의 문법은, 한문 문법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런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선 이렇게 하고, 그러나서 이제 우리가 사서를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제가 다시 설명한다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건 대명사로 쓰인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 이게 공부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문법을 다 막 딸딸딸딸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봐가면서 그걸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지금 목적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로도 나오고, 동사로도 나오고, 뭐 그렇게 됐네요. 후치사로도 나오고, 뭐 후치사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은 이제 대강 이런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계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해야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계사 중에서 이제 허사 중에서 이제 문법은 계사를 했고, 그러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전 1장을 우선 끝냈어요. 전 1장은 이제 명명덕에 건 것이었고, 그러고 나서 탕지 반명의 왈, 일일신 우일신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건 전 2장을 들어갔어요. 전 2장에 하나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전 2장 나머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 3장 일부를 또 하고 그렇게 해서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시를 한 장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하고서나 오늘 이제, 자, 여기 보면 강고는 지난 시간에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강고는 서경의 편명이라고 그랬죠. 서경의 편명인데,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을 잘못한 것 중에 강고를 설명하면서 잘못 설명한 것이 있어요. 강고는 이게 뭐냐면, 주무왕이 천하를 이제 은나라 주왕을 몰아내고, 그러다 은은 주나라의 천하를 만들죠. 자기가 이제 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스리다가 죽어요. 죽으니까 그 무왕의 동생이 요즘식으로만 국무총리가 돼서 주나라를 다스리는 게.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주공이죠. 그 주공의 조카인 성왕이 주나라 이제 2대 왕이 되는 거예요. 2대 왕이 됐다가, 그러고 나서 2대 왕이 된 상태에서 자기 동생 강숙이라고 하는 동생을 은나라, 탕임금 은나라 그 주왕이 다스렸던 그쪽으로 제후로 봉해서 보내는 거예요. 보낼 때 이제 주공이 자기 조카죠. 그러니까 자기 조카 강숙한테 가서 네가 은나라의 제후가 돼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될 때 천명을 받았다는 것, 그 다음에 덕치를 해야 한다는 것, 술 조심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잘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으니, 여기 서경 중에서 강고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강고편에 의해서 후대의 왕들의 통치술, 통치할 때의 마음가짐, 위정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강숙에 많이 있어요. 이 강고편에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 강고편에 앞에서도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강고에, 여기 지금 강자는 이게 편안할 강자잖아요. 강숙으로부터 강이 온 거예요. 성왕의 동생 강숙. 강숙에게 고하는 말이다 해서 이게 고예요. 그게 강고라는 편에 말하기를, 이게 지을 작자잖아요. 신민은 앞에서 배웠잖아요. 신민.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문제성을 제기할 거예요. 그대로 와서 가면 이거예요. 강고에 말했다. 강고에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새로워지려는 의욕이 있는 백성이에요. 아, 나도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이런 훌륭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새로운 사람이 되려는 백성을 진작시키는 거예요. 부추겨주는 거예요. 야, 잘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작신민. 그러면 여기 있는 신민하고 우리가 맨 앞에 삼강령에서 명명덕하고 제신민하고 제명명덕하고 제신민하고 제지어지선이라고 그랬죠. 그게 대학의 삼강령이죠. 거기서 말하는 신민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신민은 뭐예요?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다. 그러면 새롭게 해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왕이야. 위정자. 윗사람. 근데 여기는 보면 신민은 새로워지려는 백성이라고 내가 했단 말이에요. 주석에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석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 지금 주자는 뭐냐면 이 신민을 앞에서 삼강령에서 말한 위정자가 백성들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신민하고 여기서 말하는 신민은 달라. 새로워지려는 백성이면은 새로워지려고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백성인 거예요. 앞에서는 삼강령에서는 임금님이 했단 말이에요. 임금님이 백성을 새롭게 해야 한대. 의무를 줬어. 네 책임이야.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은 위정자, 임금 너 책임이야 하고 그렇게 책임을 부여를 했어.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새로워지려는 백성을 진작한다. 진작하는 것은 주체가 임금이에요. 그렇죠? 새로워지려는 백성을 진작시켜. 아, 잘할 수 있어. 자꾸 부추겨.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민은 삼강령에서 말하는 신민하고 성격이 달라요. 그렇죠? 그걸 이제 우선 염두에 두시고 하나 주석을 봅시다. 그러면 이게 북칠고자예요. 명사로 말하면 북고자고 동사로 말하면 북칠고자예요. 북을 친다고. 무자는 춤출 무자예요. 무용한다고. 자, 무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용은 무가 있고 도가 있어. 우리는 그걸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그래? 무도라고 그래. 옛날에는 시내 가면은 뭐야 제비 아저씨들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면서 춤 가르쳐 주는 데를 무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무는 손으로 치는 것을 무라고 그러고 발로 굴르면서 발로 춤추는 건 도라고 그래. 그래 무하고 도하고 합쳐져야 제대로 우리 오늘날의 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무예요. 지금 춤출 무. 지자가 3개나 계속 나왔어요. 이를로 있자 뭐라고 말한다. 작자. 결국은 이걸 보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뭘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 작자를 설명하려고 그랬어. 이 작자를 설명하는데 고지무지라고 한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어떤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거예요. 고자는 이게 북칠 고자, 연주할 고자거든요. 그럼 어떤 악기를 연주하고 어떤 사람을 춤추게 해야 그것을 자기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지자에 대해서 저기서 이렇게 나왔죠. 여기 지자. 그러면 요 지자하고 요 지자는 성격이 같겠죠. 어떤 대상을 연주하고 어떤 대상을 춤추게 하니까 이 지자가 뭔 거예요? 목적격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 목적어가 돼가지고 지시대명사예요. 그러면서 여기 지자는 이거죠. 멋멋을 일러서 요러요러한 것을 을로 해. 그러면 을이 들어가면 목적격 조사잖아요. 그러면 이건 목적격 조사가 되는 거예요. 지자가. 그것을 자기라고 그런다. 그럴 때 다른 악기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북고자를 썼을까요? 여기 삼국지 다 읽어보셨잖아요. 삼국지 읽어보면 군사들을 휘몰아가지고서나 진격할 때 어떤 걸 합니까? 북을 치는 거예요. 둥둥둥둥. 북을 막 치면 이건 진격신호예요. 어느 전쟁이나 마찬가지. 후퇴라 하는 건 어떤 걸 써요? 징을 치는 거예요. 징을 치면 후퇴 명령이에요. 그런 것 같이 북은 사람의 심장을 고동시킨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소리를 통해서 각성을 시켜서 사람을 지금 야 정신 차리고 말 잘 들어봐. 그러다가 야 할 수 있잖아. 춤춰봐. 이거예요. 그러는 것이 바로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요것에 대한 작신민 3글자를 부연 설명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3글자 작신민을
말씀 원자를 통해서 부연 설명했어. 뭐라고 설명했냐? 진기하는 거예요. 작신민에서 작의 의미는 진기요. 떨칠 진짜다 일으켜. 일어날 기자예요. 떨쳐 일으키는 거예요. 떨쳐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그가 스스로 새로워지려는 백성을 떨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삼강령에서의 신민은 목표고 대전제예요. 위정자는 꼭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목표고 대전제를 백성들을 새롭게 해야 돼. 새롭게 끌어가야 돼. 그건 네의 의무고 네 책임이야. 위정자한테 그렇게 하늘이 명령했어. 그래놓고 나서는 뭐냐?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려면 작신민 해야지. 신민 하려면 작신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떨칠 진짜 일어날 기자에서 스스로 새로워지는, 그렇다면 스스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군주가 위정자가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새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백성들 자체도 뭐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근본은 뭐예요? 그 능력이 뭐예요? 스스로 새롭게 되는 바탕이 뭐예요? 그렇죠. 명덕이에요. 모든 인간한테는 명명덕이 있다. 그러면 모든 인간한테 명명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면 인간의 근본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유학은 성선설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선하다. 다만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나요? 그것을 제가 성리학에서 나중에 설명할 게 있으면 기질지성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하늘에는 태양과 같이 아주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어요. 그게 명덕이에요, 그게. 그런데 구름이 딱 끼면은 사람들은 하늘에 해가 있는 것조차를 몰라. 그 명덕, 해라고 하는 밝은 태양 명덕을 명명덕 할 때 맨 앞에 밝히는 것. 그건 바로 뭔 말이냐면 그 구름을 싹 걷어내는 공부, 자기 수양 공부예요. 그래서 구름이 완전히 걷어지면 선한 사람이 되고 현인이 되고 성인이 되는 거예요. 유학은 지금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장 근본을 순자가 말한 대로 성악설로 얘기하면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서경 할 것 없이 모든 경서에서 공자, 맹자 같은 이런 성인, 현인들이 말한 그 자체가 전부 허구가 돼버려. 그 말 자체가. 논리가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송나라 때 와서 정자나 주자나 이런 분들이 성선설을 재조명하고 그것을 그래서 정통을 맹자로 얘기를 한 거예요. 순자로 얘기를 하지 않고. 논리가 성립이 안 되니까. 예, 근본 샘물이 깨끗해야 밑으로 졸졸졸 깨끗하게 흘러가는 거지. 근본 샘물이 거기서 흙탕물이 계속 나오는데 중간에서 아무리 그걸 정수기를 써서 맑게 한들 결국은 다시 흙탕물이 된다. 유학은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명덕에 있는 거예요. 명덕을 밝히는 데 있는 거예요. 밝혀서 결국은 나만 명덕이 될 것이 아니고 사람 모두가 다 그런 능력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두가 다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신민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깨달은 사람. 그래서 옛날 군주는 반드시 군사의 지위를 얻는다. 통치자로서의 군, 스승으로서의 사, 그걸 동시에 그걸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따 나중에 이제 대학 서문에서 이제 제가 그걸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작신민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씩 봅시다. 앞에서 말했던 탕지반명의 일일신이어든 우일신하고 뭐 그거 나오죠. 그건 누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의 신이에요? 많은 사람의 개인이에요. 탕지반명에 말하기를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여기는 지금 뭐냐면 작신민이라 했어. 새로워지려는 백성을 짐작신대. 국민들, 백성들, 사회인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새롭게 하는 거고, 앞에서 말했던 탕지반명에 말했던 신은 어떤 신이에요 지금? 은나라의 탕임금이 개인이 스스로 새로워지는 과정. 그게 바로 명명덕하는 과정이죠. 탕임금이 명명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명명덕 한 거예요 지금. 그게 일일신이에요. 그 일일신이 개인에서 어디로 확장됐어요 지금? 얘기가 신민, 일반 사회인, 모든 국민들까지 확장이 됐어요. 그러나서 시월 이제 시경에서 또 얘기 나왔어요. 주수구방이나 김영유신이라 규명유신이라니, 시는 시경을 말합니다. 주는 주나라고, 숫자는 비록 숫자, 이것도 접속사예요. 비록 뭐뭐나, 비록 옛 구자 나라방자, 그 기자, 이건 지시대명사예요. 이건 명자, 명할 명자, 천명 명자예요. 오직 유자고 새로울 신자. 유신하면 우리가 많이 얘기돼. 대한민국 사람 중에 유신 모르는 사람 없죠. 특히 우리 세대는 잘 알죠. 유신 여기서 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신이 여기서 나왔어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도 다 여기 나왔어요. 유신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 시경에 말했어. 뭐라고 말했느냐? 주나라가 비록 옛나라나, 주나라는 은나라 때부터 저 삼국시대부터 주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의 주나라는 중국 천하를 지배하는 주나라가 아니었고, 어떤 나라면 제후국으로서의 작은 주나라예요. 작은 제후국가. 그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다는 거, 구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명이, 여기는 지금 문왕이에요, 문왕, 주문왕. 주문왕의 천명이 오직 새롭다 아니라, 옛날로부터 주나라가 쭉 내려왔어요. 근데 문왕 때 와가지고 문왕이 명명덕을 너무 잘했어. 그래서 그 덕이 너무 커가지고 심지어는 은나라 전체 3분의 1을 주나라의 문왕이 지배할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도 은나라를 타도를 하지 않고 문왕이 계속 그걸 지켜갑니다. 그러니까 그 덕이 굉장히 높다고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은나라 주왕이 더 폭정을 하게 되니까 그 주문왕의 아들인 주무왕 때 와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군사를, 제후들을 전부 오라게 해가지고 군사를 동원해서 타도를 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얘기 나오는 주무왕의 말꼬비를 잡고 간하다가 신하가 임금을 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충이니까 이건 대역입니다. 하면서 간했어요. 근데 그 말을 주무왕이 안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수양산에 들어서 고사리 먹고 살다가 죽은 분들 두 분 있죠. 백이숙제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백이숙제 얘기가. 지금 그거 알아요. 자, 여기 보면 주나라가 비록 옛 나라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나라지만 문왕이 받은 천명은 오직 새로웠다. 문왕 때에 와서 천명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천명은 그러면 나라가 교체가 돼야 하잖아요. 이때는 교체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천명을 받았다고 했을까요? 형식적으로는 은나라가 아직도 그냥 천명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지만 내용상으로는 주문왕 때에 와서 이미 하늘에 천명이 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주석을 봅시다. 시는 대하 문왕의 편이다. 시경은 지금 크게 세 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맨 앞에 국풍,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송. 아는 또 두 개로 나누죠. 대화와 소화. 그 다음에 송은 또 세 개로 나눠요. 앞부분이 주송이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주송 부분이에요. 주나라를 이렇게 창송한
칭송한 그런 글로 되어 있는 주송, 그 다음에 노송, 그 다음에 상송,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문왕편이에요. 이 대하 문왕편이 요즘 시로 말하면 서사시입니다. 서사시. 주나라의 하나라 때의 신하였던 그런 후직으로부터 내려오는 쭉 그 가계도를 쭉 써놨어. 그래서 어느 누구는 뭔 일을 하고 하는 그런 걸 다 구술을 해놔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나라가 이렇게 천명을 받아서 역사의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이게 구술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용비어천가죠. 용비어천가. 자, 그겁니다. 그래서 시는 대하, 시경 중에서 대하와 소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하, 그 중에 문왕의 편이다. 그러고 나서 언이 나오면 어떤 의미라겠죠? 주석에서 언이 나오면 본문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이 나오면 여기 있는 주수구방 김영유신 8글자를 알아듣기 쉽게 풀어가지고 부연 설명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작신맨 3글자를 언 이후에서 부연 설명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여기서도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주국이 수구나 주나라가 비록 오래되었으나 옛나라나 지어문왕. 자, 여기 보면 개사 어도 나왔죠. 그 다음에 지자, 여기 또 개사 나왔죠. 지어하면 뭐뭐에 이르다지요. 어가 나면 뭐뭐에라고 그랬잖아요. 지자는 이르다. 뭐뭐에 이르러서 어디에? 문왕에 이르러서. 능이 하면 이게 뭔 뜻이에요?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라고 했죠. 영어로 말하면 can, 뭐뭐 할 수 있다. 능이나 오를 가짜가 나오면 여기에 가짜를 써도 되고 능자를 써도 되는데 그게 나오면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거나 뭐뭐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뭐뭐 할 수 있냐면 문왕에 이르러 가지고서나 능이 그 덕을 새롭게 할 수 있었어. 능이요, 여기 지금 그 덕을 새롭게 할 수 있었어. 문왕의 덕을 새롭게 할 수 있었어. 또 무엇도 할 수 있었냐면 백성에게까지, 개사 또 나왔네. 백성에게까지 그걸 미쳤어. 뭘 미친 거예요? 덕은 덕, 새로워진 덕이죠. 새로워진 그 덕을 백성에게까지 미칠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능자는 이것도 할 수 있었고 이것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덕을 새롭게 해가지고 백성에게까지 미칠 수 있어가지고 비로소, 이건 비로소 시자잖아요. 비로소 받을 숫자잖아요. 비로소 받았어. 무엇을? 천명을 받았어. 그러면 천명을 받을 수 있었던 근본은 뭐예요? 신기덕이죠. 신기덕. 주문왕이 신기덕을 했어. 자기 덕을 새롭게 바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덕이 백성에게까지 미치는 결과로서 천명을까지 받게 됐다. 그거잖아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시고로, 자, 위에 이제 하나 더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는 맨 앞에 신민의 맨 첫 번째 이제 전인 2장에서 첫 번째는 탕지번명에서 개인의 신을 얘기했다고. 명명덕을 밝히는 신, 개인의 신, 수양을 해서 그 새로워지는. 두 번째는 작신민, 일반 백성, 일반 사회, 신이, 혁신이 일반 사회, 그 다음에 국민들까지 전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신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국가에까지 미쳐가지고 국가의 천명까지 새로 받는 정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된 거예요? 개인으로부터 국가사회로 가서 결국은 나라 전체의 운명까지 바꾸는 것까지 갔지요. 그렇죠? 네. 신이 그렇게 지금 의미가 확장되고 있어요. 점점점 신의 의미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때문에 시고로 하면
이시자에다 영국자잖아요. 식으로 그러면 이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 때문에. 앞에 말했던 탕지반명에 나오는 일일신하고 그 다음에 작신민하고 그 다음에 김명유신 그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서 군자라는 사람은 여기 지금 바소자예요. 장소를 뜻해. 장소. 그 다음에 여기는 쓸용자, 지극할 극자. 극은 뭐냐면 그 극점을 쓰지 아니할 곳이 없었다.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든 그 지극한 것을 썼다. 지극한 게 뭘까요? 지어지선이죠. 지선. 지극한 선. 지극한 선이라고 표현 않고 여기서는 극으로 표현한 거예요. 주석을 보면 지선이라고 해서 지어지선. 그래서 이 극의 의미는 지선이에요. 지선. 지극한 선. 그러면 여기 보면 자신 신민을 스스로 새롭게 하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 이런 것을 모두 지선에 그치고자 한 것이다. 그럼 왜 여기 신민만 말하지 자신까지 얘기했을까요? 주석에서 주자는 여기 간단하게 신민만 얘기하지 자신을 앞에다 사족같이 왜 붙였을까요? 주자 같은 위대한 학자가 사족을 붙였을 리가 없겠지요. 왜 상강령에서 신민만 얘기했는데 여기 신민을만 얘기하면 되지 자신을 뭐하러 또 붙였어요? 자신 신민 두 개를 했기 때문에 다개자를 쓴 거예요. 만약에 신민만 했으면 다개자가 필요 없죠. 왜 그랬을까요? 탕지반명 거기는 누구예요? 누구? 왕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새롭게 한 거죠. 이해가 되나요? 여기서는 지금 탕지반명 일일신 나왔고 작신민 나왔고 그 다음에 주수구방이나 김명유신 나왔고 이렇게 세 개가 나왔잖아요. 나온 것 중에 맨 앞에 나왔던 탕지반명 그것은 자신이에요. 자신이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명명덕이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죠? 자신이 나를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덕성을 닦아서 수양을 통해서 나의 덕성을 닦는 거니까 그것은 명덕을 밝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부터 신민만 가지고 전부 포함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임금이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은 여 자신은 탕임금이라 해서 임금 군주의 그런 혁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자신이에요. 일반 백성들까지 모든 일반인들까지 들어가는 그런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신. 그 자신과 스스로 새로워지는 것과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을 모두 지선에 그치고자 하는 것이다. 우는 전의 이장이니 석신민 아니라 우의는 새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른쪽이 처음이라 했죠. 오늘 그래서 내가 도남서원 가가지고서나 그거 주련이 지금 순서가 잘못됐다 그랬죠. 우의는 전의 이장이니 신민을 해석하니라. 여기서 이제 전 2장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 3장 들어가고 있죠. 자, 그랬더니 여기 보면 시운 이렇게 나왔어요. 앞에서는 자왈. 운하고 왈은 의미가 같아요. 말하다. 그러면 어디서는 왈로 쓰고 어디서는 운으로 썼을까요? 권위 있는 학자가 말한 것을 인용해서 그 사람의 직접적인 말을 직접 인용할 때는 왈을 써요. 권위 있는 경서에 있는 글을 인용할 때는 운을 써요. 운하고 왈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공자 말씀은 공자 운이 없어요. 공자 왈이에요. 그러면 권위 있는 책인 서경이나 시경이나 이런 데에 있는 글을 인용할 때는 서경의 운, 시경의 운 그러겠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운이라고 한 거, 시운. 시경에 말했다는 뜻이에요. 거기 보면 방기천리여, 나라방자죠. 여기 보면 기땅기요, 기. 우리 대한민국도 기가 있는데 서울이 있고 서울 주변을 싸고 있는 데가 어디? 경기도잖아요. 기땅. 기땅은 뭐냐면 천자직할지. 제가 그 봉건제도를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봉건제도에서는 중국 전하가 이렇게 있으면 천자가 제일 좋은 땅, 농사도 제일 잘 되고 기후도 좋고 한 천자직할지를 가운데 제일 이렇게 돼. 이게 기예요, 이게 기. 천자직할지. 나머지는 이제 제후를 둬서 이제 땅을 다 쪼개서 나눠주잖아요. 여기 이 땅은 뭐 네가 다스리고 이 땅은 네가 거의 독립적인 국가예요. 제후 국가지만. 천자는 여기만 직접 다 통치해. 그러나 제후 국가는 이렇게 나눠주는데 기준은 뭐냐면 군사력수예요. 천자 기에서는 만승, 전차 만 대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땅이에요. 그 군사를 이렇게 유지하려면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라는 땅에서는 만승의 병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세금이 나와야 돼요. 그 땅을 나눠주는 제후들은 그게 10분의 1. 그게 천승이에요, 천승. 예, 1승은 말 4마리. 그게 전차죠. 그 다음에 그 전차에는 운전수, 창수, 사수, 3사람이 타고, 그 다음에 뒤에는 보병들이 그 전차를 보호할 수 있는 보병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그 보병과 훨씬 후방에서는 보급품을 나르는 그런 보급부대가 따르고. 그러니까 1승이 보통 요즘 말로 말하면 한 40명 정도 되는 거니까 만승이면은 40만 명 군사 유지할 수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큰 병력인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기입니다. 그 나라 기 땅의 천리여, 천리나 되는 나라의 기 땅이여 유민소지라 하니라. 오직 백성이 멈출 바라 하니라. 멈춰 산다. 여기는 그쳐 살다, 멈춰 살다. 바소자는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시에 이르기를 방기천리여 유민소지라 하니라. 나라의 기 땅, 천리나 되는 땅이요 오직 백성들이 멈춰 살 바라고 하니라. 살 곳이라고 하니라. 자, 그러면 이제 시를 보면 시는 상송현조의 편이라. 그러면 여기 지금 전 2장에서는 신민을 설명했으면 전 3장에서는 뭘 설명할까요? 지어지선을 설명하겠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 그칠 지자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칠지의 개념을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면 시는 상송현조편이다. 아까 송의 맨 부분이 주송 부분이 있다고 했죠. 실제 주송이라고 써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나라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써놨기 때문에 주송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노송이 있고 상송이 있다고 그랬죠. 그 상송에 있는 말이에요. 상송현조의 편이다. 방기는 왕자지 도야라. 왕자의 도읍이다. 이 왕자는 어떤 왕자일까요? 천자. 그렇죠. 천자. 천자면서 천명을 받은 사람. 덕치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왕자를 제일 깊이 있게 설명한 양반이 맹자죠. 맹자가 주장한 게 왕도 정치죠. 인의로서 백성들을 천명을 받아가지고 인의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왕다운 왕을 왕자라고 한다. 그게 왕도 정치예요. 맹자에서 말하는 왕도 정치. 그것이 요 왕자입니다. 요 왕자. 그런 왕자의 도읍을 방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지라고 하는 뜻은 산다는 뜻이요. 거주한다는 뜻이요. 살 것자잖아요. 거주하다, 살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8글자를 부연 설명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방기천리 유민소지를 부연 설명하면
이러이러한 내용을 말한 것이다. 뭘 말했느냐? 물건들은,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마땅히 그칠 바의 처소가 있음을 말한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마땅한 곳이다. 마땅하다는 의미가 뭐죠? 제가 이 마땅당자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마땅하다, 지당하다. 지당한 건 뭐예요? 묻고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문에서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이 소당연과 소위원을 얘기했죠. 자, 소위원은 나중에 얘기하고, 마땅히 그러한 바, 그걸 소당연이라고 그러죠. 소당연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땅히 그러한 거. 묻고 따질 것도 없어. 우리가 인간 살아나가는데 원리 5가지, 그건 묻고 따지고 그럴 것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오륜입니다. 오륜을 소당연이라고 그러고, 우리 유학에서는 그게 도요. 노장학에서는 도하면은 천리를 뜻해요. 근데 우리 육아에서는, 육아에서의 도는 오륜을 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륜. 인간이 살아나갈 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오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소당연이라고 그러고, 이 당자는 바로 묻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는 글자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10분 쉬었다가 하죠. 자, 이제 또 보죠. 오늘 그저 도남선 이렇게 구경하시면서 우리 문화유산에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예.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그때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학교를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집에 있기가 너무 무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끌고 아내랑 처음 간 것이 이제 충북 영동을 가서 보니까 가학루라고 하는 그런 정자가 있는 거예요. 가학루라고. 누자가 들어가는 정자는 대부분 규모가 큽니다. 예. 우리가 이제 광할루라든지 촉성루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동네 마을 앞에 있는 조그만 정자도 다 정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누가 있고 정이 있고 각이 있고 대가 있고 그 누정에 해당되는 게 그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거든요. 거기 갔더니 거기 이제 조선조 유명한 대제학까지 지낸 안숭선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문인들의 시가 판액이 쫙 붙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걸 읽으면서 이제 그게 참 좋다. 그러면서 읽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른 이제 한천정인가 거기를 갔더니 이 판액이 막 깨지고 바닥에 나뒹굴고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 관리가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안숭선과 같은 그런 큰 학자들은 대부분 문집을 남기니까 그 시가 대부분 문집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름 없는 그런 선비들의 시는 누정에 써서 현에 왔다가 문집을 안 남겨놨으면 그거 깨져 없어지면은 그 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귀중한 정신문화유산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봐라 하고서는 이제 몇 군데를 더 다녀봤어요. 부여 있는 수북정 갔더니 수북정도 다 깨져 있더라고요. 몇 개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지를 못하겠어요. 물론 이제 수북정 정도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이제 기록을 해놨을 거예요. 근데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안 된 누정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것이 이제 없어지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해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아내한테 이제 카메라를 사달라고 이제 해가지고 카메라를, 그랬더니 좋은 놈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사가지고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국을 싹 누벼서 전국 800개 누정에 있는, 거기 이제 누정에 가보면 아까 제가 산악루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상량문, 기문, 시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걸 다 이제
수집을 했어요. 해서 이제 지금 내 노트북에 다 수록을 해놨어요. 그래 놓고 대전, 충남, 충북, 광주 광역시, 전북 일부까지 지금 이제 번역까지 해놨는데, 예? 너무 양이 방대해. 너무 양이 많아.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결국은 책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정도고, 그래서 나중에 어느 기관에 이걸 내가 기증을 해야겠다. 내가 그 전수조사한 사람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을 거야, 아마. 예. 강릉에 얼마 전에 불났잖아요. 몇 년 전에 불났잖아요. 2, 3년 됐나요? 거기 때 누정이 탔어요. 다른 지역은 내가 그 시군 그 문화관광과나 이런 걸 전화해가지고 내가 거기를 조사하려고 그럽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따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연락해서 이제 전화번호를, 관리자를 전화번호를 가르쳐서 다 했거든요. 강릉 가서 내가 거기서 2박 3일 거기서 잠을 자가면서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 강릉 관광과에서는 그걸 안 가르쳐 주더라고, 전화번호를. 관리자가 전화번호 안 가르쳐 주고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됩니다. 강릉만 조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때 불이 났잖아요. 예, 강릉 조사한 것은 다행이고 만약에 그냥 내가 조사 안 됐는데 불타버렸으면 그것도 모를 수도 있지.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이제 해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자, 여기 보죠. 시운. 여기 이제 면만 하면, 면만은 이게 모랑캐만 짜고 뭐 새소리면 짜고 그런데, 면만은 이게 뭐냐면, 의성어예요, 의성어. 꾀꼴하는 의성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성어가 전 세계 언어 중에서 의성어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우리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몇만 가지 의성어를 표현한다는데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의성어 표현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꾀꼬리 울음소리를 이게 중국 발음으로 한다 해도 꾀꼬리라고 나오지를 않을 것 같아. 예, 근데 이게 이 꾀꼬리 소리예요. 꾀꼴하고 어느 의성어예요, 의성어. 황조는 꾀꼬리고, 황조는 누르왕자 세조자 하면 우리가 말하는 꾀꼬리입니다. 노란 꾀꼬리. 네, 꾀꼴하고는 황조여 그 말이에요. 지우구. 아까 우자 나왔었죠. 개사. 개사 어자가 일반 개사로는 3개가 있다고 했죠. 일반 개사로는 어조사 어자하고 어조사 우자하고 어조사 호자하고 이렇게 3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우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자는 언덕 구자라고도 하고, 우자는 모퉁이 우자, 모퉁이 우. 그래서 이 8글자의 시예요, 지금. 면만 황조여, 꾀꼴 하고 우는 황조여, 구에 산다고 하니, 멈춰 산다고 하니. 구는 이게 뭐냐, 자물지처라고 해서 설명을 했어요. 산에 몇 뿌리가 있고 그 몇 뿌리에 울창한 숲이 있는 곳. 그것을 구라고 설명했어요. 예, 꾀꼬라고는 황조여 구에 산다고 하니, 그것을 공자께서 이 8글자를 해설한 시예요, 이게. 이 시를 공자께서 아마 설명한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자들한테. 야, 그것은 말이야, 지자는 자활, 지혜. 이것은 앞에 어자는 이런 경우에는 어자가 발어사예요, 그냥. 뭐뭐로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로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근데 번역할 때는 그렇게 않거든요. 그침에 대해서는, 머무름에 대해서는. 그칠 바를 알미로소니. 황조가 그칠 바를 알아, 지금. 그 기자가 황조를 가리키는 거죠. 황조가, 여기 있는 황조가 그칠 곳을 알아. 내가 지금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 사람 있는 곳에 가서 살면 사람이 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숲이 울창한 그런 맷불이 있는 곳에 가서 살면 편하죠. 그렇게 황조도 자기가 살 만한 곳을 골라서 사는데, 여기 가자는 가을 가자, 가능을 뜻하는 조당사라 있죠.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으로서
새만 갖지 못할 수가 있겠나? 아, 꾀꼬리라는 놈도 지가 살 만한 곳을,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 만한 곳을 골라서 거기다 집 짓고서나 사는데, 사람이면은 더 지혜로운 사람이 살 만한 곳을 왜 모른단 말이냐?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공자께서 면만왕조 지우구를 지금 이렇게 풀이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시는 소와 면만의 편이다. 아까 시는 아가 있는데 아는 소아와 대아가 있다고 그랬죠, 시경에. 그 소아의 면만의 편이다. 면만은 새 소리이다. 구는 맷뿌리 잠자예요, 이건 맷뿌리잠. 맷뿌리라는 것은 산의 봉우리 부분 그 말이에요. 산의 봉우리 부분. 울은 이게 울창할 울자예요. 울창할 울자. 잠을 지쳐. 맷뿌리의 울창한 곳이다. 자왈 이하는, 여기 있는 자왈 이하는 공자께서 시를 해설하는 말이니, 이럴 때는 이제 관형격 조사가 된다 했죠, 지자가. 말씀 사자. 공자께서 시를 해설한 말씀이니 요러이러한 것을 말한 것이다. 요 말한 것도 여기 면만왕조 지우고 8글자에 대한 부연 설명한 거죠.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돼.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뭘 마땅히 알아야냐? 마땅히 그칠 바의 처소를 알아야 함을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걸 하느라고 여기 면만왕조 지우구를 대학에서 인용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살만한 곳을 골라서, 우리가 지금 집터를 잡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집터 잡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예, 집터 잡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런 집터 잡고 산소짜리 잡고 하는 그런 학설을 뭐라고 그래요? 풍수지리라고 그러잖아요. 풍수지리가 우리나라 발달했죠. 그래서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여기 질문하실 거 있나요? 여기에서 모르시는 거. 저 가히 임의에서 저 이의 역할은 뭡니까? 요 써있자. 아니 요거는 뭐냐면 사람으로서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것이 없어도 돼. 이게 굳이나 이를 넣은 것은 뭐냐면 강조하느라고. 강조할 때 접속사를 일부러 껴넣기도 해. 그럴 때 이자를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또 시에 나왔어요. 시은. 이건 화목할 목자죠. 화목하다. 한 글자를 하면 화목하다는 뜻인데 두 글자를 하면 목목하면은 깊을 심자에다 모른 자, 심은. 심은이라는 건 뭐냐면 멀고도 원대하고도 깊은 뜻.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 임금들은 감정을 얼굴로 표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저 신하가 나한테 막 아부하면서 하니까 나 기분 좋아. 그러면 얼굴 활짝 펴가면서 웃어? 저놈이 나한테 막 인상 써가면서 임금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가네? 그럼 나 기분 나빠서 인상 팍 써? 임금은 감정을 얼굴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임금의 얼굴 표정이나 그런 기상을 표현할 때 목목을 쓰는 거예요. 목목. 아,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임금의 속을 알 수가 없어. 그게 그래서 목목이에요. 심언지의라. 목목. 목목한 문왕이요. 주나라 문왕이죠. 오, 이때는 개사어자가 아니고 감탄사 오자예요. 오자. 개사어로 하지 않고 오로 읽어요. 오. 감탄사 오. 오호라.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옛날 한번 읽다 보면 감탄할 때 오호라 그 말 쓰잖아요. 그 축약이에요. 오자예요. 오. 그 다음에 이건 이을 즙자고요. 이을 즙. 즈에다가 비읍. 이을 즙. 이건 빛날 희. 이건 공경할 겸 그칠지. 아,
계속 빛나면서 공경에 그쳤다 하니 문왕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몬한 문왕이여, 계속해서 빛나고도 공경에서 그쳤다고 하니, 문왕을 표현할 때 지금 이 9글자로 표현한 거예요. 문왕이라는 분의 겉모형을 표현할 때 이렇게 9글자로 표현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요 밑에는 지금 우인근부터 요 밑에까지는 뭐냐면 요 시에 대해서 대학을 편집한 사람이 설명한 말이에요. 앞에서는 지금 뭐예요? 공자가 설명한 것은 자활로 직접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지금 공자가 아닌 거예요. 이 시를 목목문학 오지프의 경지 이 9글자의 시를 대학을 편집해서 만든 사람이 설명한 거예요. 여기는 지금. 그러면 증자가 설명했든지 증자 제자가 했든지 그럴 거죠. 그래서 우인군, 이건 델루이자잖아요. 인군은 임금을 말하는 게 임금. 사람 군주. 우리나라 고유명사가 쓰이고 있는 임금이 인군에서 왔는지도 몰라요, 말이. 예. 국가번역원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번역하다 보면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어표준원에 이제 그것을 이제 서로 업무 협약에 알려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알아낸 사항을 국어표준원으로 계속 그걸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계속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순수한 국어만 했다가 그러면 이제 근거를 가지고서는 어느 책에서 나온 것을 근거로 이것은 어느 한자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한자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우리 국어에 한자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임금도 우리가 쓰는 임금도 이 인군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이 임금이 되셨을 때에는 인내에 그치셨고 문왕이 그랬다는 거죠. 사람 신하가 되었을 때는 공경에 그치셨고 문왕이 신하된 적이 있었잖아요. 신하로서 아버지가 임금일 때는 내가 아들이면서 신하 역할을 한 거잖아요. 사람 자식이 되었을 때는 효에 그치셨고 사람 아비가 되었을 때는 자에 그치셨어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자로 쓰잖아요.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효로 쓰잖아요. 예. 우리도 지금 사랑을 얘기할 때 글자가 다르잖아요. 쓰는 대상에 따라서. 여기는 그 자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국인으로 더불어 사귐에는 나라 사람과 더불어서 더불여자 아까 나왔죠. 뭐뭐와 더불어. 개사에서 나왔잖아요. 개사 오늘. 국인과 더불어 사귈 때는 신내에 그치셨다. 신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문왕에 대한 오지프의 경지, 목목문왕 오지프의 경지는 바로 계속해서 빛났으며 공경에서 그쳤다 하는 요것을 지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인군엔 지어인하시고 이게 굉장히 쉬울 것 같아도 우리 막상 되나요? 내가 아버지요. 여기 지금 아버지가 됐을 때는 자에 그쳐야 되는데 내 자식들을 항상 그렇게 자유롭게 대하나요? 그거 어렵잖아요. 내가 지금 보면 내 사람 자식이 되었을 때는 효에 그치셨다. 내가 자식이 되어서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내가 그만큼 효도했나? 그러니까 이런 정도 썼다고 하는 것은 문왕이 얼마만큼 훌륭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예요? 인, 경, 효, 자, 신 5글자로 표현했잖아요. 5글자로 그 인물됨을 표현할 정도면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주석을 보죠. 자, 시는 문왕편이다. 대한문왕편은 앞에서 나왔었죠. 대한문왕편. 주나라의 역사를 통틀어가지고 그렇게 서사적으로 표현한 그런 시다 그랬죠. 목목은 시먼지의라 깊고 원대한 뜻이다.
여기는 어로 읽지 않고 오로 읽는다 했어요. 오는 감탄하고 찬미한 말이다. 감탄하면서 찬미하는 말이다. 집은 이을개자에다 이을속, 이을즙, 이을개, 이을속. 이을즙자의 뜻은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희는 빛광자에다가 밝으면 빛나면서도 밝은 모양이다. 경지는, 경지 두 글자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경지는 이러이러한 것을 말한 거다. 뭘 말했냐? 그는 문왕이지요. 주문왕이 공경치 아니함이 없어서 접속사에 그칠 바에 편안히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칠 바라고 하는 것은 그 당한 때에 그때 아버지가 되어서는 자에 그치고 아들이 되어서는 효에 그치고 다른 국민들하고 이렇게 사귈 때는 신에 그치고 이런 식으로 그 그칠 바에 그것을 편안하다고 하는 의미는 억지로 노력하고 꾸미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됐다는 의미예요. 편하게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문왕,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문왕의 지금 5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 5가지는 주문왕이 억지로 노력한 것이 아니고 저절로 천성적으로 그런 성품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안자를 씁니다. 안자.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거예요. 이게 인용할 인자죠. 인자하면 이것을 인용하여, 이거 접속사죠. 인용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말한 것이다. 아니, 이것을 인용해서, 이것은 시죠. 지금 9글자로 된 시죠. 목목문왕이여 오지부의 경지라 하니 그 9글자예요. 그 9글자 시를 인용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말했는데 뭐냐면 성인이 그친 것이 치선이 아닌 것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금이 되었을 때는 어느 지선에 있었냐면 인이라고 하는 지선에 그친 거예요. 인신이 되어서는 경이라고 하는 지선에 그쳤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지선이 아닌 것이 없는데 5가지는 요거죠. 5가지는 인, 경, 효, 자, 신, 요 5가지죠. 그 5가지는 바로 이에 내자예요. 이에 그 조목, 눈목자죠. 이때는 조목목자예요. 조목의 큰 것이다. 그 조목의 큰 것이다. 학자가 이것에서 배우는 사람이 이거 내서 여기 지금 어자가 또 개사 또 나왔죠. 이거 내서 앞에서 말은 5가지 해서 그 말이에요. 이거 내서 그 정미의 온을 연구하고 정밀하고 미세한 것까지 온는 이게 사이론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밀하게 생각하고 미세한 데까지 이르러서 쌓여있는 그 사람의 학문 정도로 온이라고 한 거예요. 그 정밀하게 쌓여있는 그런 학문 이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유를 미루어서 그 5가지의 종류를 미루어 가지고서 그 나머지를 다 한다면 크게 지금 5가지만 얘기했지 세세하게 지금 형제간에는 우애해야 한다, 부부간에는 사랑해야 돼, 그런 건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5가지를 가지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형제간에는 우애해야 되는구나, 아 부부간에는 사랑해야지, 이런 것도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종류를 미루어 연구해 가지고서 그 말하지 않은 나머지까지 다 알게 된다면 그러면 천하지사, 천하의 일에 대해서 모두
그 그칠 바를 알미 있어. 아, 내가 아부가 돼서는 형한테는 이렇게 해야지. 말을 안 했어도 요거 지금 그렇게 연구하면 그거 안다는 거예요. 친구 간에는 얘기 안 했어도 친구 간에는 이렇게 신의를 지켜야 되는가 보다. 그거. 내가 어른들에 대해서는 내가 아랫사람이니까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가 봐. 그런 것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칠 바를 알미 있어. 그래가지고 의심이 없을 것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언자가 굉장히 길죠. 언자의 미치는 범위가 굉장히 길죠. 자, 다시 봅시다. 시는 문왕의 편이다. 목목은 깊고 원대한 뜻이다. 오는 감탄하고 찬미하는 말이다. 집은 있고 있는다는 뜻이요. 희는 빛나고 밝다는 뜻이야. 경지는 그가 공경치 아니함이 없어서 그칠 바에 편안히 여기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성인이 그친 것이 지선 아님이 없는데 다섯 가지는 바로 그 조목의 큰 것이다. 배우는 사람이 이것에서 그 정미한 그런 학문을 연구하고 또 종류를 미루어 가지고서 그 나머지를 다 한다면 천하의 일에 대해서 모두 그 그칠 바를 알미 있어서 의심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죠? 자, 우리가 경일장을 배울 때는 맨 앞에 상강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6단 공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8조목이 나왔죠. 그걸 볼 때는 그것만 가지고도 그게 이제 그래 공자의 말씀이라고 지금 주자나 정자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공자가 아니면 이런 정도의 말씀을 인간 세상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정통적으로 꿰뚫어 가지고 그렇게 간단한 말로 요약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공자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공자 말씀이라고 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은 후대에 이제 자사의 글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했어요. 대학이나 중용은 자사의 글이다. 공자의 손자. 그러면 자사는 누구한테 배웠냐면 공자의 제자인 증자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는 바로 공자의 말씀을 증자가 듣고서나 그걸 마음으로 깊이 새기고 그것을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서 전 10장을 그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증자의 제자들이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유출을 한 거예요, 이게. 그 보면은 지금 오늘 배운 부분이 이제 지어지선 부분이잖아요. 지어지선 부분. 지어지선 부분하고 그 앞부분에 이제 신림 부분이잖아요. 그걸 설명해 나가는 과정을 보니까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책만 제대로 봐도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학문이고 유학적인 삶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학이라는 책만 배워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게 다 이제 훌륭한 유학자들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다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기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시를 또 안 할 수 없죠. 시를 또 이제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보죠. 이건 이제 이백의 시, 우리가 아는 이태백. 두보하고 이백의 차이를 이제 얘기해 보면, 그 세 사람이 있어요. 당나라 때 거의 동시대 분들인데, 이백의 시는 보면은 그냥 다 알아. 어렵지가 않아. 읽으면 바로 딱 나와. 이백은 무슨 무슨 시인이라고 그래요? 네, 시선, 달의 시인, 술의 시인. 두보가 이백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201두 시백편이라 음중 팔성가에서 200은 한 말수를 퍼마시고 나서는 입에서 시가 100편이 막 쏟아져 나온다. 그 200은 술을 먹어야 시가 나와. 그러고서는 이제 달을 너무 좋아했어요. 달에 관한 시가 굉장히 많아요. 달. 그래서 200은 달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하는 그런 전설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럴 정도로. 그런데 200은 시를 고치질 않아. 한 번 딱 뱉으면 그걸로 끝. 그러고서는 시가 너무 쉬워. 200은 쉬는 건데. 근데 우리 조선은 언해본을 낸 것은 200시 언해는 안 냈잖아요. 누구 시 언해를 냈지? 두시 언해를 냈어. 두시 언해. 조선조초에 두시 언해본을 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선이라는 국가에서 두보의 시를 장려했다는 뜻이고 국가적으로. 그것은 바로 뭐냐면 두보는 너무 곤궁한 삶을 살았어. 알록산의 난을 만나서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가족을 그리워하고 그 다음에 막 그 굶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찌들린 삶을 평생을 살다가 죽었어. 그러다 보니까 200은 또 시가 어려워요. 시를 쉽게 쓰질 않고 시를 일단 써놔. 그러나 며칠 후에 또 고쳐. 그 1년 후에도 또 고쳐. 두 번은 시를 곱씹고 해서 이렇게 막.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고뇌 그 속에서 우러나는 그 깊은 맛을 표현하려고 무척 노력을 해. 두보의 시는 그렇게 가볍게 볼 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보를 아까 우리 200을 시선, 시의 신선 그렇게 했는데 두보는 시성이라고 그래요. 성인 성자 써서. 근데 이제 또 시불이라는 분도 있어. 시의 부처님. 왕마힐. 왕유라는 분이에요. 호가 마힐이야. 불교 다니시는 분들은 마힐하면 불교 색채가 딱 나오죠. 에? 유마일 나오잖아요. 그 자기 호를 마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유예요. 왕유는 제가 뭘 설명할 때 설명했냐면 지난번에 율곡 선생님이 시를 설명하면서 시중유화, 화중유시. 시 가운데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네. 그게 이제 왕유의 시를 말하는 거예요. 왕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선, 시성, 시불 이렇게 할 때 당나라 때 거의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시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독좌 경정산이라는 시를 볼 거예요. 우원절구시죠? 20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굉장히 짧아요. 홀로 독자예요. 안줄 좌자, 공경경자, 정자정자 배산자, 경정산이라는 고유명사예요. 경정산이 있어요, 중국에. 홀로 경정산에 앉아서, 경정산에 앉아가지고서는 이제 노래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무릇, 마늘 중자죠? 여기 물이 중자죠? 세조. 중조하면 묻새들, 많은 새들. 높을 꽃자, 날빛자, 닿을진자. 묻새들이 높이 날아서 다하고, 높이 날아 다한다는 것은 새들이 딱 날아오르더니 경정산에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숲속에서 새들이 딱 날아오르더니 하늘로 딱 날아가면서 아득하게 보이지 않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가 날아가는 거예요. 저 끄트머리까지 새가 이제 안 보일 때까지. 지금 그걸 묘사했죠, 그대로. 고운, 외로울 꽃자에다 구름은 자. 고운은 뭐예요? 구름이 막 떼지어 나르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점 이렇게 하는 그런 구름. 그런 거 고운이에요. 고운하면 누구 생각나요? 네, 고운 최치원 선생. 그 호 때문에 그랬는가 봐요. 호도 잘 지하는데 고운이라서 말년이 외로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로운 구름은 홀로 독자, 갈 것자, 한가할 한자. 홀로 떠나가면서 한가하네. 구름이 막 바쁠 거 없잖아요. 구름이 한가하게 떠가. 자, 이걸 보면
중조는 고비진이요 고우는 독고하니라. 이거 보면 주변의 경치를 그대로 읊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읊은 거예요 지금. 그걸 뭐라고 그랬죠? 선경이라고 그랬어요. 앞선 자에다 경치경. 자, 선경. 자, 선경 부분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시에서는 반드시 앞에 두 구는 경치를 읊어요. 경치를.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지금 기승전결이잖아요. 맨 앞에 첫 구가 기, 그 다음에 승, 그 다음에 전, 그 다음에 결. 기라고 하는 것은 시상을 여기서 일으켰잖아요. 중주는 고비진이요. 가장 가까운 것부터 먼저 읊은 거예요. 시상을 여기서 일으키고 그 시상을 여기 구름으로 중주에서 지금 무새들이 높이 날아서 저 끄트머리까지 가는데 거기에 마침 이어져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고운이 있는 거예요. 고운이. 그러니까 이 시상을 요 시상으로 그대로 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승이에요. 승. 그러고 나서는 여기로 와서는 확 바꿔버렸어요. 경치에서 이제 내 마음으로 확 돌려버렸어요. 주변 경치에서 내 마음으로 돌려. 상간양불연. 서로 간에 보아도 양쪽이 싫지 않은 것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막 너 아니면 내가 죽고 못 살아 막 하면서 사랑해가지고 결혼했잖아요. 지금도 죽고 못 사나요? 어때요 지금? 사모님하고 어떠세요? 죽고 못 살아요? 그리 하는데 그러잖아요. 변하는 거예요. 변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계속 가지를 못하고 죽고 못 사는 그것이 계속 가야 되는데 서로 간에 보아서 양쪽이 염증이 안 나는 것, 싫지 않은 것, 싫을 염자예요. 싫을 염. 서로 볼간자, 서로 간에 보아서 양쪽이 싫지 않은 것은 지유경정산, 다만 짓자, 다만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 경정산이 있네. 위에는 경치를 얘기했는데 밑에는 지금 나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후정이라고 그랬어요. 성경후정. 그래서 기승은 선경이 돼. 전결은 후정이 돼. 예? 시를 구성할 때 이렇게 기승전결로 해서 선경후정법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을, 그 다음에 이제 감상했으니까 형식을 한번 보자고요. 형식을 보면 승의 끄트머리 글자 한가할 한자, 결의 끄트머리 글자 메산자가 이게 운자입니다. 운자. 자, 요거는 평성의 깎을 산자, 산운목에 속해 있어요. 산운목을 찾아 들어가면 거기에 한자하고 산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평성이니까 여기 기의 끄트머리 글자하고 여기 전의 끄트머리 글자는 성조를 측성을 써야 돼요. 반드시. 여기도 평성 글자를 쓰면 그건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위제라고 그래요. 위렴이라고 그래요. 위렴. 그래서 여기는 평성을 운자 썼으면 나머지 끄트머리 글자는 측성을 써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뭘 설명했냐면 지난 시간에 여기 두 번째 글자를 굉장히 중요한 글자라고 했죠. 두 번째 글자에 따라서 두 번째 글자가 여기 같이 측성이면은 측기식이라고 그랬어요. 측기식. 이렇게 측기식. 평성이면 평기식.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측성을 중조를 세 조자는 높은 소리거든요. 측성. 측성은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상성과 거성과 입성. 그다음 평성은 하평과 상평이 있다 했죠. 그러니까 평성은 상성 하평이 있는데 여기 지금 측성으로 했으니까 이건 측기식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네 번째 글자는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사는 부동이라고 했어요. 이사 부동. 두 번째 글자가 측성이면 네 번째 글자는 뭐가 되냐면 평성이 된다 했죠. 이사는 부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가로로 이렇게 봤으면 그 다음에 세로로 두 번째 글자만 쭉 다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세로로 쭉 보면서 뭐냐면 반연법을 봐야 한다. 반연법. 바로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측성이면 여기는 평성, 서로 반대된다 해서 반이라고 해요. 반법. 그 다음에 여기가 평성이면 여기는 또 평성이 돼야 돼. 이건 연법이라고 그래. 반연법. 그래서 여기가 측성으로 됐으면 여기는 평성, 다시 측성이 돼야 돼. 두 번째 글자가 그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그러면 요거 네 번째 글자는 반대로 다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난 시간까지 설명한 거예요, 이게. 이게 지난 시간까지 설명한 거예요. 오늘은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딱 하나만 더 할 거예요. 하나 더 뭐냐면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세 글자는 평성이 세 개 쭉 나란히 돼도 안 되고 측성이 세 개 나란히 돼도 안 돼. 그걸 하삼측, 하삼평이라고 그래. 그것은 그런데 여기는 보면 두량자도 측성이고 안 입을 자도 측성이고 실을 염자도 측성이야. 그러면 200 같은 대시인이 이거 지금 원칙이 안 맞게 시를 졌네? 그런데 여러분한테 첫 시간에 했던 황진이 시 있잖아요. 뭐였죠? 네, 반월. 반월의 첫 번째가 뭐예요? 수단, 곤산호 가야, 재성, 직녀소, 견우 일거후에 수척 벽공허인가. 그러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도 일거후가 다 측성이에요. 그러면 황진이 같은 그런 대시인도 그걸 원칙을 어기고 졌나? 그건 아니고 딱 하나 측성 가운데 상성, 거성, 입성이 섞여 있으면 괜찮아요. 세 개가 다 평성이라도 측성이라도 평성은 무조건 안 되고 측성이라도 여기가 만약에 상성인데 또 상성에 또 거성이다 이렇게 되면 이건 안 돼. 근데 한 글자는 상성이고 또 한 글자는 입성이고 또 한 글자는 거성이면 상관없어요.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시는 원칙을 지키고 쓴 시입니다. 스무 글자밖에 안 되는데 좀 복잡한가요? 네. 그래도 처음에는 그래도 시를 여러분이 짓다 보면 나중에는 저거 평성, 거성, 입성, 평축 맞추는 것이 크게 구애가 안 돼요. 그냥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원칙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는 됐죠? 네. 나중에 이제 한두 개만 더 하면 이제 원칙이 다 끝나요. 근데 오늘은 하나만 더 한대요, 오늘은. 하나만 더 있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수업한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강고의 왈작신민이라 하며 고지무제지 의자이기니 헌진객이 자신지 민야라. 자, 여기서 끊어 읽을 때 진기, 기, 자신지 민야라. 여기는 끊어 읽어야겠죠. 이게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장비 가말 타다,
장비 같은 호랑이 같은 범 같은 장수가 가마를 타고 갈 리 없잖아요. 장비가 말 타다 이래야 하잖아요. 한문도 그럽니다. 한문도 끊어 읽는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의미를 모르고 읽는 것이 되니까 반드시 끊어 읽는 위치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성독을 녹음해서 보내고 처음에 그렇게 연습하시라는 것이 그걸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원칙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제 그 녹음을 안 해드릴 거예요. 그럼 스스로 이제 읽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왈 주수 구방이나 기명유신이라 하니 신은 태아문왕지편이라 언주국수구나 지요. 자, 이런 경우에 여기 이좀 개사 어자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를 앞으로 붙여요. 해석할 때는 어문왕이 되지만 읽을 때는 지어로 읽는다 그 말이에요. 지어문왕하야 능신 기덕이 그범인하야 이시수 천명야라 시고로 군자는 무소불용 기극인내라 자신신민을 개욕지어지선야라 우는 천지장이니 석신민한예라 시은 방기전리요 유민소지라 신은 상송현조지편이라 방기는 왕자지도야라 지는 거야니 언물가규소당 지지저야라 시은 면만왕조여 지우구라하얀을 자왈로지에 지기소재로 손이 가인이 부려줘와 신은 소와 면만지편이라 면만은 조성해라 그는 잠을 제쳐라 자활리하는 공자 설시지사니 언인 당제소당지지쳐야라 시은몽동문왕이요 오지 비경기라하니 의엔근엔 지어인하시고 의엔신엔 지어경하시고 의엔자엔 지어효하시고 의엔부엔 지어자하시고 여국인 여기 보면 여국인교라고 읽어야죠. 여국인교라고 하면 안 되고 국인을 붙여야 돼요. 여국인교엔 지어신 예로시다 신은 문왕지편이라 목록은 심은지의라 오는 단미사라 집은 계소에갸오 희는 광명야라 경지는 언기무불경이 이따도 이 자를 앞으로 붙여 읽어요. 안소제야라 인차이온 성인지지가 무비지선예로되
오자는 내기 목지대자야라 학자의 국이 정매지연하고 이럴 때 접속사 이로 연결될 때는 하고토를 안 붙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같은 경우는 글이 길기 때문에 하고를 하나 붙였을 뿐이지 그냥 제가 혼자 읽을 때는 이럴 때 하고토 같은 거 안 붙입니다. 이으추류이 진기여하면 여기도 고적자가 있으면서 하면토나 이면토가 될 경우는 토를 안 붙이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알아보기 쉽도록 제가 그냥 토를 붙인 거예요. 우추류이 진기여하면 즉어 전하지사의 개유이지기 소지이 무의리라. 예, 됐습니다. 오늘은 한 7분 좀 걷기도 하고 그래서 피곤하신 것 같아서 한 7분 일찍 끝냈습니다. 오늘 한 것 중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세요. 보통 이름이 백이고 호같이 쓰는 게 태백이에요. 태백. 예. 원래는 중국 한인이 아니고 그 많은 책들에서 그 사람이 우이그르 계통 그쪽 사람이다 그래. 그래서 이백은 바로 뭐냐면 계관 시인이었어요. 궁중 계관 시인. 그래서 궁중에서 이제 필요로 한 시를 지어주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임금이 불러면 막 들어가서 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이 술이 취해가지고 그러다가 술 취해가지고 흔들리다가 그렇게 막 궁중에 불려 들어간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백은 그만큼 술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자, 차렷. 우리 저 선생님께 다 같이 읍. 자, 감사합니다.